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도정질문에 대해 샅샅이 훑어보면서 살펴나가는 도정질문 토바보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제2공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은 우리 강정해군기지와는 다릅니다. 도가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3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건지 원래부터 이제 불가능해서 못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 대표님. 일단 원 지사는 나는 어쨌든 공론조사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리병원 관련해서 지사께서 또 공론조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국책 사업인데 법률상 공론조사를 주체가 제도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도가 요청해서 제2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버리면 정부에 대해 또 대항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사께서는 이건 안 된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저가 찬성하는 건 아니고 정책 참고 자료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05년 7월 27일 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가 대리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참고 자료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방안도 저는 합치가 된다면은 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예, 저도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정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전에 어떤 좀 단계들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정행위 전에 지역에서 어떤 이런 의견을, 여론을 모아볼 수 있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행정에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보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론조사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검증하는 뭐 그런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데, 한 번에 공론조사를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단계를 많이 뛰어넘는 듯한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에서 도지사가 공론조사하는 거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시기상 아니면 주체 입장에서 좀 부적절한 건지. 저는 시기상으로 보면 한참 지난 과정에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이미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사께서는 영리법인 공론화위원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을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제2공항의 공론화에 대한 논의 자체는 시기적으로 그래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2공항 중간 보고도 연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중간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론화라는 거는 저는 들어가야 되고 시기가 늦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팬들께서는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 원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대로 제주도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사항은 해야 될 게 아무도 없다. 도지사로서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도지사가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의 의견은 이러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중재자로서
의사결정의 중지자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정책 결정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공론화위원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도지사의 입장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상의 과정의 시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론조사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도에서는 그 국토부에서의 진행 상황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는 것도 도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지역구 그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더 그 지역 의원들께서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공론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간섭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의원 그리고 저 사실은 늘 이 우리 주제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늘 궁금한데 그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지사 불가 입장이 나온 다음 날 도정질문에선 자유한국당 김한국 의원이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의 응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서 숨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반대할 거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좀. 그렇죠. 반대해야죠. 정부에서. 자, 문재인 정부 이거 만약에 진짜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고 정부에서 안 얘기해 하도록 해야죠. 국정을 통과한 다음에 도정을 통과하세요. 도정을. 제2공항이 국책 사업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을 들읍시다. 질문 들읍시다. 예, 한마디로 제2공항 갈등 유발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김한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원지사도 이에 동조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한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이 일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그 사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론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갈등이 해소될 거냐? 뭐 제가 예측하기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여러 어떤 역할과 장소 그리고 포지션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자꾸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의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 제2공항에 대한 시작은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 199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의 이 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제주도가 필요해서 중앙부처에 공항에 대한 건의를 많이 정책적으로 올렸거든요. 해달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이야기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주도가 먼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의견들을 정리하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도의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가 모든 것들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앙부처와 우리 도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공론화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과정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야- 원지사가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 김한국 의원이 대신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사이다 발언이긴 한데 사실은 뭐 네. 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일 뿐이고 진짜 팩트가 틀립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일을 똑바로 못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세 가지를 결정했는데 첫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 중단은 없다. 대신 재검토위를 가동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론화 관련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건 한번 도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세 가지 중에 뭐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 없이 되는 건 상당히 반발은 있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긴 했지만 뭐 미흡한 건 맞지만 그 정도 내용 가지고 사실 이게 정부를 공격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난번에 도지사와 우리 그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모셔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들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호진 대표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우리 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수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저는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또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국가의 입장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선을 그어서 국책 사업이고 도의 관계가 있고 지역 주민의 반대의 이야기가 있고 찬성 이야기였으니 좋은 쪽으로만 끌고 가려서 공론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좀 제가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사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평소 때 말씀하셨던 협치와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합리적인 체결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강 싶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엄중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제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뭐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나왔던 의견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히 이제는 밝히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토위원회 그 국회의원들도 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뭐 이제는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시간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그 특히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그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검토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는 건 맞고 제2공항에 대해서 의원 세 분의 약간 입장이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사님 말씀했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2공항은 제주도가 요청한 사업이어서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은 남한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사랑 국회의원 세 분이랑 정부랑 협의를 해서 지금의 갈등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충분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게 또 우리 도의 도민들 제가 지난번 여론조사에 보면 70%인가요? 공항에 대한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의견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 도지사께서 잘 수합해서 국회의원과 뭐 뭔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죠. 그래야만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정 질문에서 공항 문제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관리 보전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이 보전지역 관리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2 요구에 대해서 물었고 원지사는 도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이게 위헌이고 위법인지 법률 전문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존의 조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그 1등급
1등급 지역 안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통시설, 방제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뭐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현행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만 그리고 공항 이런 것이 제주에서의 항만과 공항의 위치라는 것은 사실은 육지부에서의 것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교통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그 외부로 나가려면은 꼭 필요한 정말 그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서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뭐 개정을 하고 싶다. 지금 홍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도의회가 도정을 이제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약간 도의회에서 도정의 그 진행 상황을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오히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갑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에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지역 뭡니까 이게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있고요.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존지역 관리 조례에는 3가지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경관, 또 지하수, 생태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1등급 지역에는 못하게 되는 규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 하면 안 된다. 1등급이니까요. 그 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지 말라. 5번째 항목이 보건위생시설 하지 말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시설, 공판장이라는 거 하지 말라.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당연히 하지 말라. 근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해도 된다. 이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웬만한 하지 말라고 한 시설들의 면적은 그렇게 몇만 평도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래도 몇만 평도 되지 않을 텐데 도로, 교통, 항만 시설은 몇십만 평, 몇백만 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1등급 시설에 해도 된다는 논리에 이 법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등급 지역, 이거는 다른 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등급 지역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몇백만 평에 개발하는 건데 1등급 지역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갑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해둠으로 해서 이 제2공항 예정지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절차를 거쳐야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일종의 그런 어떤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도의회 의견이 좀 강화되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 의도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지역에도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교통시설에 대해서 그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했고 거기에 항만, 공항, 운하 등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조례상으로 1등급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중에서 지금 홍 의원께서는 딱 집어갖고는 항만 공항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시설이 이미 더 많긴 말씀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면적이 몇십만 평, 몇백만 평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좀 규제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한번 여과를 해보자, 규정을 해보자는 논리로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눈에 말씀드립니다만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것들이 정말 공공성을 갖는가에 대한 하나의 좀 절차 과정. 지금 이제 이 반대와 찬성이 너무 대립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좀 뭔가
필터리가 한 번 더 행정적인 장치를 만들어 근데 보자라는 논리로 좀 지금 해석하면 될 것 문제가 같습니다. 되고 있는 제2공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의회 승인을 받으러 가면 그거는 또 소급 적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확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홍명한 의원 본인이 입법 예고를 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뭐 반발이 있어서 자진 철회를 한 상태였고 제주도에서도 뭐 법적 자문 결과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뭐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 보면서 다시 그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 나온 그 문제 중에 영리병원 문제도 이슈였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오늘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밝혔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은 게 책임이다. 그래서 개설 허가 사유가 개설 허가가 불가피하다, 타당하다 이런 결정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보면 넉 달 만입니다. 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결정.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 예전에 조건부 허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리병원 측, 녹지병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거는 지금 별건입니다. 별건이라는 것을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취소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에 진행했던 소송과는 별개로 의료법상 그 3개월 안에 개업 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게 아마 3월 초까지였던 것 같은데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이후에 도에서는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을 해서 그 청문 주재자가 도의 얘기도 듣고 또 녹지 측의 그 사유에 대한 소명도 들었는데 청문 주재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료법상의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을 했고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사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취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청문 주재자가 한 얘기에 의료인이 지금 없어요. 그 녹지병원에서 의사가 이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도청에다가 그것을 넘긴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문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결과 예상한 분은 없습니까? 혹시 개원 시한을 한두 차례 더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사실 지사님이 정책 결정을 또 도민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문제는 오늘의 새로운 내용은 2018년 12월 5일 날 발표하실 때 그때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새로운 사실은 추가로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실제로 채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청문 주재관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상당히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만에 하나 서류상으로만 등록이 면허증만 등록돼 있고 실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면허증 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조건부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 녹지국제병원 쪽에서 이제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5일 날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해서 2월 중순에 낸 소송 2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늘 제주도가 이 허가 취소 결정한 부분하고 2가지 소송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존의 소송은 그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은 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취소를 가지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건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이미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뭐 허가권자니까 재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계시지만 100%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청문을 통해서 취소를 하게 된 부분이 오히려 좀 도에서는 취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믿음직한 이 부분이 더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내줄 때는 공론조사를 뒤집은 결정이었고 이번에는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 의견을 존중해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이러한 그 원지사의 정책 결정 그 행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민의 뜻보다는 또 전문가의 변호사의 의견을 너무 존중해 주시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번 청문 주재자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 상당히 이제 아쉬운 거죠. 또 하나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좀 일이 좀 되려면 녹지하고 무조건 협력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헬스케어 타운에 정확히 보시면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140억,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서 650억 정도, 560억 정도가 국세지구에서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고용 인력이 3,500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2018년도에 668억, 원래 한 1,70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압류 상태 아닙니까? 1,200억 정도. 그러면 저는 지사가 판단을 해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감하게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서 감면된 세금 저는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영리병원 문제에 협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 강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 조건부 허가는 취소했는데 이제 병원 건물은 자기네 거 아닙니까? 이제 인력과 그 시설을 다시 이제 갖춰서 다시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다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상 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늘 허가 취소를 한 것도 3개월 안에 그 개업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까지 의견을 들으면서 도에서 숙고를 해서 결국에는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준비가 뭐 완벽하게 돼서 들어온다고 해도 도에서는 이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내준 지 4개월 만에 다시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요. 녹지국제병원의 활용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정 질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3+1 정부를 포함한 3+1 협의체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JDC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정부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하라 그러는데 저희한테 예산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의료 인력 아니겠습니까? 의료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만 된다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이런 책임 있는 기관들의 업무 협약에 의한 공동 책임 아니고는 이것을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현수 도의원이 제안한 3+1 협의체 구성에 공감을 표했고 복지부 등 책임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협의한다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남아있는 녹지국제병원 그 활용 방안, 최적의 활용 방안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어떤 그 내용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뭐 녹지 측은 그동안 여러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병원할 생각은 없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에 일정 정도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된다라고 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지사가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 제안대로 정부라든가 JDC라든가 도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JDC가 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또 법률 소송으로 가서 거의 2년 넘게
이제 갈등이 좀 장기화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정확하게 정부가 자유한국당 출신 도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내버릴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영리병원은 또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녹지와 우리 도의 이제 갈등 구조의 어떤 정점이 있긴 하지만 실은 자세히 보면 헬스케어 타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른 형태로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녹지에 지금 헬스케어 타운 조성인 나름대로 또 저는 그 권리도 좀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지 그룹 우리 도 그리고 또 이게 공공병원 영립 공공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따지면 우리 또 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은 보건부 책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료 체계에 아까 우리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조금씩 우리가 좀 양보하고 얻어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영리법인이 이제 공공병원으로 탄생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헬스케어 타운 병원 자체만 자꾸 공공병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헬스케어 타운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큰 틀을 보시고 지사께서도 좀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간다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문대림 JDC 이사장이 상해에 가서 이제 녹지그룹 회장을 만나고 왔다 이거를 기사를 신문으로 접했는데 그때 가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왔다 뭐 이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결과적으로 오늘 또 취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JDC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JD 이게 결국은 다시 보면 우리 다음에 논할 주제에도 JDC 역할도 있긴 할 텐데 JDC가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킨 당사자지 않습니까? 영리병원과 같이 합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JDC가 좀 주축이 돼서 도 그룹, 녹지그룹,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앙부처의 관계에 이렇게 조금 더 중심적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JDC가 오히려 지금은 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는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이런 때 한번 실력 발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인식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걱정되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그 영리병원 접근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방치 수준인데요. 과연 활용 방안에 있어서 정부가 과연 발을 들여놓을까? 방치 수준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명분에 따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방형 투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면 뭐 이거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지역에서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의 이득을 이런 방식으로 지역을 위해서 환원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사실 그 가운데 소위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떤 그 기구와 단체들의 어떤 이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으로는 한번 마음을 잘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해. 그러나 제주도 영리병원은 원지사한테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겨버린 거거든요. 이런 방치 수준이 계속 된다면 저는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도지사가 아니라 저는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JDC 관련한 내용 토봐보겠습니다. JDC 관련 사업 내용이 나올 때마다 JDC에 대한 입장 등이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민주당 고영욱 의원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고 원지사는 JDC 제주도 이관을 포함해 JDC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다. 이관하기 전까지 JDC도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DC 제주도 이관을 포함한 이 원지사의 역할 재정립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1년 사이에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가치관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작년에 우리 MBC 선거 방송에 나오셔서 선거 이제 이 토론회 때 나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JDC 제주도 이관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저는 대환영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논의가 보니까 면세점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꾸 JDC를 이렇게 제주도 이관하는 게 많은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JDC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좀 지금 JDC가 반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 좀 더 JDC가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휴양림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그다음 헬스케어 타운의 영리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게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중앙부처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JDC를 제주도의 산하기관으로 끌어와서 협의하고 생산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하겠다. 저는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심 JDC가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 짓고 헤엄치기 하듯이 돈을 벌어들이는 면세점에 너무 우리 조시사께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행태로든 지금 JDC의 역할은 상당히 기대했던 만큼 못하고 문제를 생산하는 조직으로서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이거야말로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뭐 제주의 그 굵직한 현안들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현안들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제주도 지사 그리고 JDC 이사장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JDC 문대림 이사장 얘기가 그 JDC 제주도 이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제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이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냈는데 이 앞으로 남은 문제들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장들이 동상이몽이어서. 그거는 이제 진짜 두 분이 잘 풀어주시고 사실은 제주도와 국토부와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하는 좀 큰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면세점 이야기 나온 거는 도정 질문에서 면세점으로 시작이 돼버리니까 그 주제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JDC의 어떤 역할이 제주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주도와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의 어떤 의견을 같이 이제 듣고 하는 부분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가장 큰 알맹이가 이제 면세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JDC를 제주에 이관을 시킵시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알맹이를 빼고 또 이관을 시켜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JDC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제주라는 가치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대표님 이 부분 어떠세요? JDC 역할 재정립 그리고 더하기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그 제주공항 입점. 우선 그 JDC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2002년도 이 특별법 하면서 자유도시 논의할 때 우금민 지사 시절에 뭐 국토부에 놓는 방안, 제주도에 놓는 방안을 다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면세점 부분은 좀 저는 JDC가 어느 정도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다만 관광공사의 목적이 우리가 면세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건 적당치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공룡인 JDC가 어느 정도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 부분 강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은 JDC 이관 얘기하고 관광공사 이야기를 할 때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면세점 수익 그거 누가 갖고 싶은 거냐. 지금 그게 사실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수익 구조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 도민사회 여러 차례 언론으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이제 면세점을 하면서 이게 적자 폭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JDC에서 뭐 좀 상생 방안 지금 뭐 이야기하셨지만 JDC와의 상생 방안을 넘어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관광공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재정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이제 관광공사 내에 새로운 사업들 구상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또 과거의 논쟁적 사안이었던 뭐 내국인 카지노, 케이블카 이런 얘기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관광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사의 정확한 위치를 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선 원지사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원지사가 4.3 추모 기간에 서울에서 보수 정치 세력 행사에 참석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겁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 다른 의견은 억누르고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는 독주. 제주도에 골치 아픈 일이 많다. 제2공항, 녹지국제병원 등 온갖 것들이 많은데 제주도는 마치 집권 세력이 자기네 텃밭처럼 여기기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소연까지 했어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날 좀 결과적으로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제2공항 얘기, 뭐 영리병원 얘기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지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제2공항도 국책 사업인데 도와 지금 사실 막 긴밀히 협조가 되어 가지도 않는 것 같고 영리병원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승인해주고 허가권자는 도이지만 그러면 사실은 승인 철회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이제 정권 가져가면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이거 정확히 발표를 해놓고서는 승인 철회를 안 하고서 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도지사는 그 중앙으로 갔는데 중앙에서는 만나주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부가 도에 정말 우리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오히려 이 발언이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발언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으면 문제될 리가 없는데요. 문제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저희 같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당사자이고 모든 정책 결정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제가 보기에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건에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데 기회가 됐다고 해서 마치 노이즈 마케팅처럼 정부를 어느 날 갑자기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 관함식 열렸을 때 그 도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마치 정부와 마치 엄청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마치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부 비판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제가 보기엔 좀 도지사로서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 지사님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에 정치인으로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지사는 행정의 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의사결정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의 탓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2공항은 본인께서 누누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머리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건데 왜 본인이 머리 아파하시는가.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재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영리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거잖아요. 그럼 특별법 할 때 중앙부처에서 특별법 개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고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를 고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일정 부분 우리 도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이슈화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행정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처리해야 될 역할을 정상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논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지사에 대한 논란 하나 더 있는데요. 도정 질문 쉬는 시간에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한 것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의현 의원이 원지사를 비판했는데요. 근무 시간에 도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점심시간이고 또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진 않습니다만은 잠깐 춤추는 거 괜찮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 마. 비보잉 아시죠? 각기 통차 돌리기 10,000명 돌파할 때 비보잉 하겠습니다. 예, 이미 많이 보셨고 알고 있을 텐데요. 제주도지사는 뭐 정치인이고 또 행정가이기도 하고 요새는 정치인들 유튜브 방송은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판받을 내용입니까? 저는 워낙에 이제 SNS라는 어떤 소통 창구가 시민들 개개인, 도민들 개개인께 이렇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왜 업무 시간에 그런 걸 하냐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도지사 업무라고 하는 게 그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생활 모두가 이제 도지사 업무고 뭐 예를 들어서 자다가 사고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일어나서 이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랑 상관없다라는 뭐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우리 사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그 공중파 방송만 이제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도민들과 접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여러 차원에서 이제 도민들께 정책을 설명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발맞춰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 틀어주신 거는 춤추는 영상만 틀어주셔가지고 시청자들께서 유튜브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은 저런 것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도정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비자림로 이야기든지 아마 오늘도 오전에 그 영리병원 취소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튜브도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도정 홍보도 하고 또 뭐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홍보도 하는 것은 저는 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도의원이었어도 사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도정질의 하다가 점심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오후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들어가서 이제 춤을 추는 것을 이제 도의원들이 알았을 때 아마 김의원 의원께서는 이제 도정의 또 어른으로서 한마디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냥 도정질이 다 끝나고서 춤추는 거는 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비판받을 소지 있습니까? 도의원들이 그럼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퇴근하셔가지고 밤새서 유튜브 하는 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 시기가 과연 지사께서 춤추면서 1,000명 모여서 할 때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미 도청에는 공식 유튜브가 있습니다. 5년 됐는데 1,000명은커녕 600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지사라면 개인 원희룡의 유튜브가 아니라 제주도의 공식 유튜브를 활성화를 위해서 춤도 추시고 하시는데 거긴 아무도 신경 안 쓰시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을 발표하고 소통을 참고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보기엔 그러면 뭐 개인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공식적인 것들을 내버려버리는 좀 안타까운 현상을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그 도정 질문에서 도지사의 발언 그리고 도정 질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도의원들의 자질 문제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됐는데요. 도정 질문 좀 평가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뭐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 30초씩 해서 정리 발언으로 해서 해주시죠. 도정 질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네, 우선 도의회가 홍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급 이제 도정 질문 그리고 이제 카드 뉴스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홍보가 아니라 컨텐츠인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부를 아주 엄혹하게 견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좀 더 도정 질문도 도민들에게 좀 받는 방식으로 해서 좀 새롭게 변화하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원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서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수렴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도의원, 도의회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촌철살인의 의견을 제시하려면 많은 숙고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역구 내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정 질문 하면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김한국 의원과 뭐 지사님과의 대화 이거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뉴스에서도 꽤 높은 순위로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게 저는 김한국 의원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그 부분은 가십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그 기사들이 그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도의원들께서 그 예리하고 좀 도민들이 공감할 만한 뭐 예상치 못했지만 정말 정확한 이런 질문들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더 잘하시리라 믿지만 이번에 조금 준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올해도 아마 한 두세 차례 더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도의원들께서는 도민들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거의 민주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 초년생들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공부 부족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공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법률에 대한 공부,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연구회랄까요, 공부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전문가들과 토론, 또 관련된 주민과의 토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리한 정책에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진일보하는 게 좀 도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점심시간에 별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춤추시는 것보다는 도의원들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것도 저는 도지사가 해야 될 자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행정으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지한 모습 보여주는 게 공무원들이 진지한 태도에 좋은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